Hello. Yeah, I can hear you. Hey, what's up? Yeah, I'm 27 years old, by the way, and I want your daughter to do stuff for me. Okay, that's fine. I'll report you to the police. Oh, I'm sure you will, fatty. Can you leave the room, though? I'm busy talking with your daughter. I just saw her and she's like 16, I'm 27. Make her lift up her shirt. I will be reporting you to the police. They're gonna dox me. Do you want to die? Do you want to die tonight? Do you? 여러분이 지금 노트북을 켜고 아무 생각 없이 검색창을 눌렀다고 해볼게요. 손가락이 숫자 3개를 누르려는 그 찰나, 화면은 그대로인데 방안 공기만 조금 달라지는 느낌 있잖아요. 764. 이 숫자는 밈처럼 떠돌기도 하지만 알려진 바로는 어떤 수사기관은 이 네트워크를 테러 조직급 위협으로 봤다고 해요. 무슨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 사람을 길들이는 통로처럼 쓰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따라갈 질문은 하나예요. 저 숫자 하나가 어떻게 13단계로 사람을 망가뜨리냐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시작점이 된 한 명부터 봐야 해요. 브래들리 케이든 헤드, 텍사스에 살던 15살이었고 온라인에선 펠릭스라는 이름을 썼어요. 기록들에 따르면 그는 원래부터 평온한 아이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어릴 때 괴롭힘을 심하게 당했고 학교에서 폭탄이나 무기 얘기를 반복해서 하다가 문제가 됐고 학교 컴퓨터로 잔혹 영상들을 봤다는 얘기도 나와요. 결국 테러 위협 관련 혐의로 소년원에 있었던 기간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그가 처음부터 괴물이었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그 애가 인터넷에서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배울 환경을 찾았고 그게 하필 디스코드 서버였다는 겁니다. 브래들리가 먼저 깊게 빠져든 곳 중 하나가 컬트라는 서버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로한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자료에서 묘사되는 로한은 그냥 욕 좀 하는 또래가 아니라 아주 노골적으로 취약한 아이를 골라서 길들이는 쪽에 가까웠어요. 인스타그램이나 로블록스 같은 곳에서 외롭고 불안한 티가 나는 미성년자를 찾고 처음엔 친한 친구처럼 때로는 연애 상대처럼 굴었대요. 그 다음이 문제였죠. 딱 한 장, 사진 한 장, 주소 같은 개인정보 한 조각. 그 순간부터 대화의 온도가 바뀝니다. 로아는 그걸 지렛대로 쓰고 피해자를 노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내용도 나와요. 그리고 그 지렛대로 자해를 시키거나 더 심한 불법 촬영물을 만들게 하고 라이브로 보게 했다는 식의 진술과 기록이 이어져요. 팬데믹이 겹쳤던 2002년부터 2021년 초 사이 브래들리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전해져요. 방, 화장실, 그리고 온라인 채팅방. 그게 하루의 전부가 된 거예요. 교회에 빠지지 않던 아이가 어느 순간 사탄에게 피해 맹세를 했다는 식의 서술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그가 스스로 과장해서 포장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확실한 건 화면 너머의 사람들이 현실 친구보다 더 가깝게 느껴졌고 그 안에서 배운 규칙이 점점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 1월 브래들리가 고등학교를 공식적으로 그만둡니다. 그로부터 한 달 안에 그는 자기 서버를 만들어요. 이름은 7064. 이게 뭔가 거창한 암호가 아니라 본인 고향 우편번호 앞자리에서 따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로고엔 숫자랑 사탄주의 상징 비슷한 게 섞였고요. 여기서 소름이 돋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764는 다크웹 어딘가에서만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디스코드였고 그냥 로블록스였고 그냥 사람들이 다 쓰는 앱 위에서 커졌어요. 부모가 화면 시간을 봐도 게임 했네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서요. 이제부터는 한 사람의 서버가 아니라 파이프라인이에요. 들어오면 단계가 생깁니다. 레벨 1은 모집이에요. 거창한 포스터가 아니라 DM 한 통으로 시작해요. 로블록스에서 같이 게임하던 애, 인스타에서 우울한 글 올리던 애, 디스코드에서 혼자 떠돌던 애를 딱 집어서 말을 걸어요. 너 괜찮아? 같은 문장으로요. 부모 입장에선 더 알아차리기 힘들죠. 화면에는 게임, 채팅, 밈만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 DM은 대개 한 가지를 노려요.
외로움이 드러나는 순간요. 레벨 2는 급진화예요. 처음엔 수위 낮은 혐오 농담이나 잔혹한 영상 링크가 돌아다니고 다들 보는 건데 뭘 그래. 같은 말로 경계선을 조금씩 밀어요. 신고가 들어가고 계정이 정지되고 서버가 터지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금방 다른 곳으로 옮겨요. 이런 데서 기준이 바뀌죠. 예전 같으면 손이 떨릴 장면이 몇 주 지나면 그냥 오늘 본 것이 돼요. 금지에도 별 의미가 없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VPN 켜고 새 이메일 만들고 계정 다시 파고 또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면 그만이었대요. 한 곳이 막히면 가지를 쳐서 퍼지는 시기였고 비슷한 성격의 서버들이 느슨하게 엮인 걸 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서버를 신고해서 없앴다 해도 같은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다른 방에서 똑같이 굴 수 있었던 거죠. 레벨 3은 지렛대예요.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나쁜 채팅방이 아니라 잡히는 구조가 돼요. 처음 요구는 아주 작아요. 얼굴 사진, 학교 이름, 사는 도시 정도, 혹은 너만 아는 비밀 말해봐 같은 걸로 실수를 끌어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메시지가 바뀝니다. 안 하면 퍼트린다. 이 한 문장이 사람을 묶어요. 피해자 입장에선 신고도 두렵죠. 내가 보낸 것도 문제처럼 보일까봐, 부모에게 들킬까봐요. 그래서 침묵이 이어지고 침묵이 곧 허락으로 바뀌어요. 레벨 4는 동물학대가 등장했다고 전해져요. 시켜서 하게 만들고 그걸 영상으로 남기고 그 영상이 평생 발목을 잡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때 로어북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피해 영상들을 폴더처럼 모아두고 그걸 트로피처럼 돌려봤다는 거예요. 잔인한 건 영상 자체만이 아니에요. 한번 찍히면 그 다음 요구는 더 쉬워져요. 너 이미 했잖아. 그 말이 무서운 이유예요. 레벨 5는 자해 강요로 이어집니다. 기록에 따르면 몸에 가해자의 이름이나 숫자를 새기는 컷 사인 같은 방식이 있었고 그 흔적이 소유 표시처럼 취급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단순히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거울을 볼 때마다 떠올리게 만드는 장치예요. 그리고 더 잔인한 건 그 상처 사진이 또 다른 지렛대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쌓일수록 도망은 더 어려워져요. 레벨 6은 탈출 시도와 보복이에요. 인터넷을 끊으면 끝날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유포 협박은 기본이고 학교나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겠다는 말, 허위 신고로 경찰이나 특수팀이 집에 들이닥치게 만드는 스와팅 같은 현실 공격도 언급돼요. 이 단계에서 피해자는 내가 사라져도 저 사람들은 계속 내 이름을 쓸 수 있겠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시 접속해요. 굴복이 아니라 생존처럼요. 레벨 7은 사탄주의 브랜딩이에요. 이게 정말 신념이었는지는 케이스마다 다르고 알려진 바로는 결속을 만들고 과시하려는 상징으로 쓰인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일부 사건은 다른 극단주의 집단과 얽힌 정황이 거론되는데 어디까지가 764의 직접 지시였는지는 불확실한 부분도 있어요. 다만 공통점은 있어요. 상징이 붙는 순간 애들이 게임이 아니라 정체성으로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레벨 8은 CSM, 그러니까 아동 성착취물 제작이나 불법 촬영물 강요로 밀어넣는 단계로 설명돼요. 처음에 지렛대 사진은 문을 여는 도구였고 이후엔 더 큰 불법물을 만들게 해서 스스로 빠져나올 길을 끊어요. 그리고 그 시장이 생기면
미성년자들만 있는 방에 성인 가해자까지 들어오게 된다고 해요. 더 위험해지는 거죠. Hello? Yeah, I can hear you. Hey, what's up? Yeah, I'm 27 years old, by the way, and I want your daughter to do stuff for me. Okay, that's fine. I'll report you to the police. Oh, I'm sure you will, fatty. Can you leave the room, though? I'm busy talking with your daughter. I just saw her and she's like 16, I'm 27. Make her lift up her shirt. I will be reporting you to the police. They're gonna dox me. Do you want to die? Do you want to die tonight? Do you? 레벨 9는 랭컵이에요. 피해자가 가해자로 넘어가게 만드는 구조요. 점수든 칭찬이든 너도 이제 한 명 데려와 같은 요구든 결국 메시지는 하나예요. 너도 똑같이 해야 산다는 거요. 여기서부터 방안은 서로를 노리는 공간으로 변해요. 누가 더 잔인한 걸 올렸는지가 권력이 되고요. 레벨 10은 돈이 붙는 순간이에요. 판매, 의뢰 거래가 오가면서 범죄가 심심풀이해서 장사처럼 굳어져요. 다만 이런 금액 자랑은 과장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같이 따라붙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돈이든 명성이든 보상이 생기면 멈출 이유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리더만 잡으면 끝 아닌가요? 그런데 기록은 반대로 가요. 이 시점에서 수사기관과 플랫폼도 움직이긴 했어요. 알려진 바로는 디스코드가 7664와 관련된 계정들을 반복해서 신고했고 결국 브래들리 케이든 헤드는 체포됩니다. 그가 방 안에서 쌓아 올린 것들이 전부 드러났고 2023년엔 8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겠죠. 기록은 정반대를 보여줘요. 브래들리가 빠지자 네트워크가 멈춘 게 아니라 더 잘게 갈라졌어요. 서버가 분화되고 이름이 바뀌고 운영 방식도 더 은밀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수사기관은 764를 최상위 수준의 위협으로 분류했다고 알려져 있고 여러 건의 수사가 동시에 돌아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한 명을 잡아도 이미 방법이 퍼져버린 뒤였던 거죠. 그리고 체포 이후 더 자주 언급되는 게 현실 폭력이에요. 온라인에서 잔혹함을 과시하던 문화가 실제 공격을 찍어서 올리는 쪽으로 더 기울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누군가는 인정받으려고 더 세게 나가고 누군가는 강요받아서 움직였다고 주장해요. 어떤 경우든 공통점은 하나예요. 화면 속 관객이 있을 때 폭력은 더 빨리 커진다는 거예요. 레벨 13은 살 강요로 설명돼요. 목표가 끝까지 몰아넣고 라이브로 보게 하는 것이었다는 기록도 나오고요. 그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게 세무엘 허비 사건이에요. 그가 정신적으로 흔들리던 시기에 746 같은 공간에 들어갔고 그 취약함을 누군가가 알아챘다는 거죠. 친밀하게 붙고 계획을 말하게 만들고 날짜가 다가오면 방 안에 사람을 모으고 마지막 순간까지 밀어붙이는 흐름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남는 건 숫자 자체가 아니에요. 온라인 방 하나가 누군가의 생사를 볼거리로 바꾸는 방식, 그게 지금도 다른 이름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이제 결론은 공포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예방으로 가야 해요.764는 숫자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약점을 파일로 바꾸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나 주변 누군가가 낯선 DM에서 친절을 받는 순간 딱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첫 사진, 첫 개인정보, 첫 고백, 그걸 주는 순간부터 협박은 시작돼요. 비슷한 접근을 겪어본 적 있으면 댓글로 패턴을 공유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